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모스 2016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3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2회, 3회가 마지막 차 문제이고요. 우리가 1회, 2회를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나요? 자, 3회까지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냥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봤던 문제들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1번이요. 개요를 보시면 여러분은 기업 이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기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의 디자인 작업을 완료하면 상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인데요. 자, 프로젝트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메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보기에 있었잖아요. 그쵸?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와서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테마에 들어가시면 패시 테마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오피스 테마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억, 니은,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요 이벤트, 줄기, 패시. 그래서 여기 있는 패시 테마를 적용을 하시고 마스터보기 닫기를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죠?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보기 닫기를 누르시면 1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뭐 별로 변한 거 없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요. 슬라이드 2에서 본문 텍스트 상자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요? 슬라이드 2번으로 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연역이라고 써 있는 게 제목이고 본문 텍스트 상자는 여기 밑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문 텍스트 상자에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3을 적용하고 리블렛 입체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시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숨겨진 메뉴에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색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를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블렛 입체 효과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도형 효과에 입체 효과에 리블렛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둥글게 이런 메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블렛을 찾으면 리블렛이라는 효과를 찾으면 내가 선택한 도형에 리블렛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 문제요. 슬라이드 4에서 슬라이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유선 사업 분야와 인터넷 사업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룹이 이어서 3초 이후에 유선 사업 분야 그룹은 슬라이드가 나타날 때 바로 위에서 닦아내기가 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인터넷 사업 부분은요. 어떻게 해요? 이어서 3초 이후에 위에서 닦아내기 되도록 애니메이션을 적용합니다. 문제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라고 했고요. 그렇죠? 순서 어쩌고저쩌고 효과를 적용하는 게 나오면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안 돼 있네요. 그쵸? 그러면 유선 사업 부분은 슬라이드가 나타낼 때 바로 위에서 닦아내기. 어떻게요? 위에서 이렇게 닦아내면서 생길 때 클릭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죠? 이전 효과와 함께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가 나타날 때 바로 위에서 닦아내기가 돼야 되니까 이전 효과와 함께 나타나고 인터넷 사업 부분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룹이 이어서 3초 이후에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는데 얘도 위에서 닦아내 그 대신 지연을 3초 동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초 이후에 닦아내기 되도록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이 이 슬라이드가 나타날 때 처음에 나타나고 1, 2, 3초 지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3번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슬라이드와 함께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모양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나타날 때 0번부터 시작이 되고 3초 이후에 1번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겠죠. 자, 4번이요. 슬라이드 6에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슬라이드 6에서
차트가 나왔네요.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고 레이아웃은 1로 적용을 하되 차트 제목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트를 선택해야지 뭐가 생기겠죠?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디자인이랑 서식, 숨겨진 메뉴가 생기잖아요. 그쵸? 디자인에서 차트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트 종류 변경, 3차원 원형, 3차원 원형, 3차원 원형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1. 여기 옆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1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쵸? 레이아웃 1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차트 제목을 없음으로. 이렇게 가입자 수가 차트 제목인데 차트 제목을 없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지워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이요.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 노트를 제거합니다. 슬라이드 노트라는 메뉴는 보기에 있었는데 그쵸? 여기에서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요. 파일로 가셔야 됩니다. 파일로 가셔서 불러오셔야 돼요. 정보 메뉴에 여기 문제 확인이라고 있죠? 문제 확인. 그리고 문서 검사를 해주신 거예요. 문서 검사를 하시면 예. 그러면 이렇게 문서 검사를 하는 항목들이 나오고요. 검사를 누르면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밑으로 내려서 우리는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노트를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1에 만들어져 있던 슬라이드 노트가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닫기. 그러면 됐네요.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프로젝트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일단 열고요. 자, 프로젝트 2번. 개요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영업 마케팅 부서의 직원으로 부서 회의에서 배포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네요. 자, 1번. 추가 PPTX의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2 다음에 차례대로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 2번 다음이니까 슬라이드 2번으로 와서요.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어디 있었죠? 홈에 새 슬라이드 안에 보시면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라고 있죠? 개요는 개요 문서로 작성된 파일을 갖고 오는 거고요. 슬라이드 다시 사용은 우리가 추가 PPTX를 불러와야 되니까 슬라이드 다시 사용을 누르셔서 찾아보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파일 찾아보기. 여러분들은 문서 폴더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탕화면에 모의고사 3회에 있는 추가라는 파워포인트를 여시고 여기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2번 다음에 차례대로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 전략적 그룹,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5장의 슬라이드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자, 꺼주시고. 자, 2번이요. 슬라이드 2에서 텍스트를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2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렇죠?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 아트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 아트로 변환 눌러서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아는 스마트 아트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눌러서 프로세스형에서 지그재그형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그재그형 프로세스형을 찾아서요. 내가 선택한 텍스트 상자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그재그 프로세스형 확인.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바뀌게 되겠죠? 텍스트 상자가 스마트 아트로 바뀌게 됩니다. 3번이요. 슬라이드 6번에 재화나 용역의 일치 단락 오른쪽에 상세 기술의 새 메모를 삽입합니다. 슬라이드 6번에 와서요. 재화와 용역의 일치. 여기네요. 그쵸? 두 번째 단락이요.
여기 오른쪽에 일치 오른쪽에 상세히 기술의 새 메모를 삽입합니다. 메모는요 검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메모를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상세히 기술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의 메모를 클릭을 하면 여기 상세히 기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4번이요. 슬라이드 앞쪽에 구역의 이름을 도입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우리 홈에 있었잖아요. 그쵸? 홈에 구역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모두 축소, 모두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소를 하면 구역별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역을 우리는 뭘로 바꾸라고요? 도입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 슬라이드가 7장 있고 보안 보충제는 2장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본 구역을 선택해서 구역 이름 바꾸기, 기본 구역이 아니라 도입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고 구역 모두 확장을 누르면 슬라이드대로 다 보여지겠죠. 자, 5번이요. 유인물 마스터 왼쪽에 검토 진행이라는 머리글이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유인물 마스터로 가야 되니까 보기에 유인물 마스터로 표시를 하고요. 머리글이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기 머리글을 체크하신 다음에 생각나세요?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삽입에 가서 우리가 이 머리글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에 머리글을 체크하시고 여기에 검토 진행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셔야죠. 적용을 눌러주시고 유인물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기본 슬라이드. 나중에 우리가 뭐 인쇄를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 유인물 마스터를 뽑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왼쪽에 검토 진행이라고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 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니까 여러분은 다른 동료가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을 수정을 한대요. 수정하여 최종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네요. 1번, 슬라이드 2에서 3개의 삼각형 도형을 수평 왼쪽에 맞춰 정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슬라이드 2번에서 3개의 사각형 도형을 수평 왼쪽,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포함하듯이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되 오른쪽 사각형은 선택이 안 되죠? 다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렬해. 수평 왼쪽에 맞춰 정렬합니다. 맞춤. 왼쪽 맞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3에서 그러면 일단 슬라이드 3으로 와서요. 슬라이드 3으로 와서 차트를 선택하셔야겠죠?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3으로 변경하고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겨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스타일 3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단색형에서 단색 색상표 2를 적용합니다. 단색표에서 단색 색상표 2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스타일 3으로 바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단색 색상표 2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색상형이랑 단색형이랑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2016에는 메뉴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1, 2, 3, 4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색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단색 색상표 2, 색 2를 선택을 해주시면 문제대로 푸신 겁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4에서 탑깃 분석 차트 메모에 그래픽으로 대체라는 내용으로 회신합니다. 누군가가 메모를 집어넣어놨어요. 우리가 아까 2번 문제에서 메모를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메모를 확인한 다음에 회신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모를 클릭을 하면
타깃 분석 차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메모에 메모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회신으로 타깃 분석 차트에 해당하는 예의 그래픽으로 대체라는 내용을 그래픽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픽으로 대체라고 써놓으면 되십니다. 이렇게 회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메모를 닫고 4번이요. 슬라이드 7에 숨기기를 취소합니다. 그럼 일단은 슬라이드 7번으로 와서요. 여기 보니까 짝대기 표시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슬라이드 7번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 숨기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언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7번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가 보너스 문제죠? 슬라이드 8에서 비디오가 실행되고 2.5초 후에 비디오가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자, 8번에서요. 자, 이 부분은요. 비디오 실행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고 시작 방법과 타이밍을 설정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고객조사 슬라이드로 이동해서요. 슬라이드 8에서 비디오. 그냥 그림인 줄 알았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서 우리 애니메이션에 여기 실행 일시중지 중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실행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실행 미디어의 실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비디오가 실행이 되고 2.5초 후에 비디오가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애니메이션 탭에서 타이밍에 시작을 이전 효과 다음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연을 2.5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슬라이드 8에서 슬라이드가 실행이 되고 이 문제가 잘못됐네요. 비디오가 실행이 되고가 아니라 슬라이드가 실행되고 2.5초 후에 비디오가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 화면을 열어보면 실행이 되고 2.5초 후에 동영상이 나오겠죠? 미디어가 실행이 되면 되겠죠? 자, 6번이요. 모든 슬라이드 전환을 기간 2초로 적용합니다. 이거는 전환에 들어가셔서 다음 시간 후를 2초로 확인을 누르시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적용을 안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슬라이드에만 2초 효과가 전환 효과가 다음 시간 2초가 지난 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두 적용을 꼭 누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번부터 8번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시간을 바꿔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슬라이드 한 장을 선택했을 때는요. 시간을 정하고 모두 적용을 눌러줘야지만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다 적용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슬라이드 프로젝트 3번도 해결이 됐죠? 자, 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4번 문제요. 개요를 읽어보면 요식업 포스 시스템의 개발 및 구성안을 제작하고 있는 개발자래요. 완성될 프리젠테이션은 고객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슬라이드 2에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의 스타일을 만화로 적용하고 그러면 슬라이드 2에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셔야죠. 이렇게 삼각형 요 모양이 있는 게 스마트 아트인데 얘를요.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만화로 적용하래요. 지금은 강택 처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화를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화로 적용을 했고 색상형 강조색 여기 색 변경을 색상형 강조색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우리가 뭐 하는 거 없이 색깔도 바꿔주고 이런 스마트 아트 스타일도 바꿔주잖아요.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2번이요. 슬라이드 마스터의 바닥글과 슬라이드 번호 개체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보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대장 페이지에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스터 레이아웃에 보시면 여기 마스터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스터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슬라이드 번호와 바닥글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자, 우리가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다른 슬라이드가 선택되어 있다면요, 여기 마스터 레이아웃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대장 페이지, 쫄병 페이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체를 적용을 해주고 싶으면 대장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마스터 레이아웃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포함할 거, 안 할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와 바닥글을 체크하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자, 3번이요. 슬라이드 5에서 텍스트 오른쪽에 3개의 열과 5개의 열로 구성된 표를 삽입합니다. 표 넓이는 15cm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가 슬라이드 5번으로 와서요, 우리가 레이아웃이 여기 표 설정이나 차트 설정이 있으면 그거를 눌러서 바로 갖고 왔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넣어주시는 거예요. 삽입에 표 삽입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갖고 오래요? 3개의 열과 5개의 오른쪽에 3개의 열과 문제가 또 틀렸네요. 3개의 열과 5개의 행으로 된 표를 삽입을 하고 표 너비를 15cm. 얘는요,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너비가 표의 너비가 22.58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요 15cm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위치를 시키면 되겠죠. 4번이요. 파워포인트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을 표시하고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하도록 설정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생각나세요? 보기를 눌러서요. 여기 표시요. 표시를 누르면 여기 화면에 눈금 표시 체크하시고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눈금에 맞춰서 내가 도형을 삽입을 할 때 조금 맞춰서 이동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요. 프로젝트 4번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이제, 모의고사 1번, 1회, 2회에 나왔던 문제들이 중복돼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 5번은요. 여러분은 강의실에서 사용할 교환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자료를 사용하여 내용을 보완하게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네요. 슬라이드 2에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각형 도형이 글머리 기호 다음에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 순서를 변경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순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보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슬라이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 글씨들이 쭉쭉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각형 도형이 글머리 기호 다음에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 순서를 변경한다고 했으니까요. 사각형이 1이고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각형을요.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서를 밑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자,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 뿅 표시가 되면 문제대로 한 거죠. 자, 슬라이드 2에서 2번이요. 사각형 도형의 텍스트 문자 간격을 6포인트만큼 매우 넓게 확장하고 텍스트 음영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택을 하고요. 사각형 도형을 선택하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나왔는데 홈에 보시면 글꼴에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텍스트의 문자 간격을 6포인트만큼 매우 넓게 문자 간격을 넓게로 하시고 6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꼴에 있는
음영을 주시는 거예요. 음영이 텍스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에 음영이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3번이요. 슬라이드 2 다음 위치에 db, docx 개요 내용을 모두 슬라이드로 삽입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2번 다음에 개요 파일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우리가 홈에 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개요 슬라이드 2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3번에 db라는 개요 파일을 개요 워드 파일을 갖고 와서 삽입을 누르면 db 정의 다음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의 이런 슬라이드가 삽입이 됐죠. 그쵸? 됐고 4번이요. 슬라이드 7에서 비디오 파일을 삽입을 하래요. 그러면 슬라이드 7에서 비디오 파일을 삽입을 해야 되니까 그림이 있고 여기 온라인 그림, 비디오 삽입을 눌러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문서 폴더에 있지만 우리는 압축 푼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3회 DBMS 무비를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설정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만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문서의 호환성을 검사합니다. 자, 얘도요, 어디 있을까요? 파일에 정보에 있습니다. 무슨 검사하는 부분은요, 전부 다 여기 정보에 있어요. 문제 확인. 여기 보시면 문제 확인, 프리젠테이션 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하라고 했냐면 호환성 검사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서 검사, 접근성 검사, 호환성 검사. 호환성 검사를 체크를 해주시면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검사가 됐고요. 뭐 끝난 거죠. 뭐 이렇게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저장을 누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프로젝트 5번도 확인해 봤고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6번이요. 개요가 여러분은 로비에서 사용할 키오스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리자의 검토를 위한 발표문을 준비하게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죠. 모든 슬라이드에 기본 그라데이션 채우기 배경 서식을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요, 어디 있어? 슬라이드 설정, 크기 설정하는 거 생각나세요? 우리 디자인을 보시면 테마가 있고요. 여기 슬라이드 크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경이잖아요. 모든 기본 그라데이션 채우기 배경 서식을 설정합니다. 그럼 배경 서식을 눌러서 여기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채우기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두 적용까지 눌러주셔야죠. 그렇죠? 모두 적용을 눌러주셔야지 다른 슬라이드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2번이요. 슬라이드 쇼에서 화면 전환을 수동으로 진행하도록 설정하고 발표자 도구를 사용하도록 적용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슬라이드 쇼로 와서요. 자, 슬라이드 쇼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쇼 설정으로 들어가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 전환을 수동으로. 그럼 화면 전환을 수동으로. 그 다음에 발표자 도구를 사용하도록 적용. 발표자 도구 사용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체크가 되어 있다면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도 되어 있네요. 발표자 도구 사용.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자, 3번이요. 프리젠테이션 주제를 모바일 컴 빼기 U로 설정합니다. 얘는요, 파일에 있습니다. 파일에 여기 보시면 프리젠테이션 주제를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속성에 보시면 모든 속성 표시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주제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가 주제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쓰시는 겁니다. 오타 없이 모바일 그리고 컴 빼기 U 엔터 이렇게 써주시면 주제에 이 문서의 속성에 해당하는 주제에 모바일 컴 빼기 U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요. 슬라이드 3에 있는 슬라이드 3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은 얘죠? 얘를 선택을 하되
녹색 강조육 25% 더 어둡게 색상에 속이 찬 다이아몬드형 글머리 기호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속이 꽉 찬 다이아몬드, 속이 찬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이 찬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하되 얘의 색깔을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색을 선택을 하셔서 녹색 강조육 25%더 어둡게 녹색 강조육 25%더 어둡게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도 만들어져 있는 부분만 검정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를 누르면 더 다양한 그림들을 갖고 올 수가 있고요. 색깔도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글머리 기호 모양을 속이 찬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그거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나왔으면 문제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푸셔야 됩니다.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또 프로젝트 6번이 해결이 되네요. 자, 프로젝트 7번이요. 프로젝트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스 마스터 2016의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7번. 여러분은 인사부서에서 사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실행할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되어 있네요. 1번. 슬라이드 1에 있는 그림의 높이를 9cm로 조정합니다. 그러면요. 얘를요.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서식에 높이를 어떻게 해요? 높이랑 너비가 있는데 높이가 13인데 9cm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에 뿅 들어가죠. 자, 슬라이드 2번이요. 슬라이드 2에서 줄 간격이 1.5줄이 되도록 글머리 기호 목록을 수정합니다. 슬라이드 2번에서요. 제목이고요. 글머리 기호 목록은 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락에 보시면 줄 간격 왼쪽 정렬 오른쪽 가운데 정렬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줄에 줄 간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줄로 하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백의 여유가 생기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2번. 3번이요. 슬라이드 4의 자동 화면 전환 시간을 5초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4번으로 와서요. 자동 화면 전환 시간은 5초래요. 그러면 전환으로 가서 다음 시간 후가 아니라 3초가 아니라 5초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거는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안 되겠죠. 슬라이드 4번의 자동 화면 전환이니까 그렇죠? 자, 4번 문제요. 슬라이드 노트의 머리글에 협상 스킬 능력을 바닥글에는 굿 커뮤니케이션스를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슬라이드 노트는 보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 머리글이랑 바닥글에 쓰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죠?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을 눌러서 우리는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에 여기 머리글에요. 협상 스킬 능력 쓰시고요. 바닥글에 써주시면 되죠. 굿 커뮤니케이션즈 모두 적용.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이거는요. 굳이 우리가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삽입해서 머리글 바닥글을 적용해 주시되 여기 슬라이드가 있고요.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슬라이드 노트 및 유인물로 와서 적용을 하시면 그냥 입력이 되시는 거예요. 굳이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5번이요. 가로 방향의 슬라이드 노트의 사본을 세부 인쇄하도록 인쇄 옵션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파일에서요. 인쇄 메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가로 방향의 슬라이드 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슬라이드 노트를 갖고 오시고, 그쵸? 얘를요,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세부 인쇄하라고 했으니까 복사본을 3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각 번째 페이지가 모두 인쇄된 후에 다음 페이지가 인쇄되도록 각 번째 페이지가 모두 인쇄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쵸? 얘는요, 한 분씩 인쇄가 아니라 한 분씩 인쇄 안 함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 분씩 인쇄 안 함.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1페이지가 다 인쇄가 된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가 잘못됐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한 분씩 인쇄 안 함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문제를 다 풀게 된 거네요. 그쵸? 우리가 프로젝트 1번부터 7번까지 프로젝트를 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모의고사 1번, 2번을 거쳐서 오니까 모의고사 3번의 문제는 거의 우리가 한 번씩 봤던 문제들 중에서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의고사 1회, 2회, 3회를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문제를 보시고 메뉴를 어디에 있어? 라는 정도가 되시면 우리는 시험을 보시면요. 가뿐하게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시험을 한 방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